눈부신 봄날 아침, 철수는 인터넷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최근 피로감을 자주 느끼던 그는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건강보조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던 중 철수는 비타민이 건강에 좋다는 많은 글을 접하게 되었다. 어느새 철수는 비타민 C부터 시작해 비타민 D까지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비타민은 몸에 저장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라는 말도 보였기에 철수는 걱정 없이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구매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가벼운 현기증과 두통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철수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의사는 철수의 최근 생활 습관과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를 꼼꼼히 물어보았다. 철수는 그동안 비타민을 다양하고 많이 섭취해온 사실을 밝혔다. 의사는 철수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나서 비타민 과다 복용이 의심되니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보냈다. 검사 결과 철수의 혈액 속 비타민 농도는 심각하게 높았다. 특히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로 인해 칼슘 농도가 높아졌고, 이는 현기증과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의사는 철수에게 비타민은 적정량을 섭취해야 하며 과다 복용 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면 설사나 위장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D와 E의 과다 섭취는 장기적으로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철수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모든 것은 적절한 균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또한 앞으로는 무작정 인터넷 정보에 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영양소를 섭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철수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비타민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의 증상은 점차 사라졌고, 그는 여전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하되 항상 적정량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철수의 이야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다한 섭취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보든지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무조건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자신의 몸에 가장 필요한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깨달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섭취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고민하게 됐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 재훈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 가지 통증과 피로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재훈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10가지를 자신만의 다짐 리스트로 만들어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재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몸의 수분을 채우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은 하루의 상쾌한 시작을 돕는다. 두 번째로는 출근길에 만보기를 사용하여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점심시간에는 계단을 이용하는 등 작은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세 번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양보다 질적인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즉석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그의 에너지를 향상시켰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10분 동안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하루의 긴장감을 풀고 고요한 마음으로 숙면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햇볕을 쬐었다. VITD 흡수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섯 번째는 커피 소비를 줄이고 대신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녹차나 허브차가 몸에 훨씬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곱 번째, 재훈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생활을 바꾸기 위해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이는 목과 등의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덟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쓰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에 대해 기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9번째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여 신체의 유연성과 정신의 평화를 찾았다. 이는 그의 전반적인 웰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주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려 했다. 이는 신체 회복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10가지 건강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재훈은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내려놓은 작은 노력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훈은 건강이란 결국 작은 습관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슈퍼푸드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검색 엔진에서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기사와 정보가 쏟아진다. 슈퍼푸드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슈퍼푸드가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곤 한다. 먼저 슈퍼푸드의 예로는 키노아, 치아씨드, 블루베리,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등이 있다. 이 식품들은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슈퍼푸드가 정말로 슈퍼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슈퍼푸드의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슈퍼푸드가 일반 식품보다 월등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만 특정 슈퍼푸드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또한 슈퍼푸드만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체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한 가지 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기여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슈퍼푸드는 종종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신선하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슈퍼푸드는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사람들은 슈퍼푸드를 구매하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일반 식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슈퍼푸드는 특정 상황에서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슈퍼푸드를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푸드를 먹는 것만으로 자신의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슈퍼푸드를 건강한 식단의 한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야기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던 정우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여러 번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부모님은 언제나 병원에 정우와 함께였고 정우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결심을 다지곤 했다. 대학에 진학한 첫 해, 정우는 건강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발견했다. 그 책의 제목은 운동의 힘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잡는 워크아웃 가이드였다. 정우는 그 책이 자신의 건강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구매했다. 이 책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우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운동 루틴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워크아웃 가이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로 운동을 설명하고 있었고 정우는 그것이 펼쳐놓은 세계에 매료되었다. 그는 먼저 책에서 권장하는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전에는 매일 기상 후 느끼던 몸의 뻐근함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이드에 따라 전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몸에는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책이 설명하는 대로 운동을 능숙하게 해나갔다. 단순한 푸시업과 스쿼트부터 시작해 플랭크 변형, 하프 문포즈와 같은 고난도의 요가 자세까지 도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책의 중간쯤 설명된 전신의 조화로운 힘과 유연성을 위한 30분 루틴이었다. 이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겨냥한 완벽한 밸런스 운동이었다. 정우는 지친 몸을 풀어가면서 운동 마무리로 쿨다운 스트레칭을 즐기곤 했다. 운동을 계속하면서 정우는 이전보다 더 주의 깊고 계획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그는 적절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학교 과제나 일상 고민이 쌓일 때면 일관성 있는 운동이 정우에게 정신적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정우의 변화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그의 마을 커뮤니티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토요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 워크숍을 열었고 운동의 힘,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잡는 워크아웃 가이드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었다.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 단지 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커뮤니티는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고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번져갔다. 이제 정우는 운동의 힘이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전해지기를 꿈꾸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운동 지침서의 저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가 체험한 긍정적인 변화를 전하고자 한다. 운동의 힘,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잡는 워크아웃 가이드는 정우에게 있어 단지 책 한 권을 넘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셈이다.